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이젠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입양아 출신 한인 애덤 크랩서, 한국명 신성혁 씨의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음 달 추방 여부를 결정할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한인 사회가 신 씨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에 건너온 미국. 그러나 양부모의 갖은 학대를 당하고 노숙자로 전락한 삶. 입양아 출신 한인 애덤 크랩서, 한국명 신성혁 씨를 위한 구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주한인 봉사교육협의회 나카색은 입양아 보호기금이라는 제목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추방재판에 필요한 법정비용 모금운동과 함께 가입 단체별로 성명서나 지지서한도 받고 있습니다. 조국에서도 버렸고 한국에서도 버렸고 입양된 부모님으로도 버림을 당했고 이민 법정에서도 지금 버림을 당하게 된 이 아담스 청년에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나서서 이렇게 안아주고 보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베트남계 시민권자인 부인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신 씨의 현재 신부는 영주권자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를 피해 거리로 뛰쳐나왔을 당시 저지른 주택 침입과 절도, 2건의 경범죄가 신 씨를 추방재판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오리건주의 경우 이민자들의 추방재판 기준이 매우 엄격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무단 진입 그게 이제 큰 범죄가 아니지만 또 오리건주에서는 이게 중범죄로도 되고 이렇게 중범죄로 되면은 이민법상 이제 이렇게 2번 이상 법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추방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들도 추방의 그런 위험에 언제든지 이제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 오리건주 이민법정은 국제인권의 날인 오는 12월 10일 신 씨의 추방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추방이 확정될 경우 신 씨는 가족을 두고 37년 만에 기억에도 없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I want to be thinking about my new daughter that's coming in the world and all the wonderful things that come with that and my family. But I'm trying to think about how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중 최대 세일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 앱을 이용한 모바일 세일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대형 소매점들은 모바일 전용 세일 상품을 대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최대 세일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미 소매연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억 3,500만 명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쇼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RF's latest Black Friday shopping survey found that 59% of holiday shoppers, or potentially 135 million people, will shop over Thanksgiving weekend.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앱을 이용한 모바일 전용 세일도 증가 추세입니다. We're expecting this holiday season to be extremely mobile friendly, meaning that retailers are placing a tremendous amount of time in attracting those savvy mobile shoppers. A lot of the promotions are exclusive to apps, so you can only get a discount on that retailer's app that other people won't get. 온라인 세일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그 규모가 9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매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은 필수입니다. I came in today to look for the stuff that I'm going to get on Black Friday, so I can just go right to it, get it, boom, done, you know. 전미 소매연합은 이번 연말 세일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3.7%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동부 지역에선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전국적 차원에선 9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일부 구간이 교통체증이 가장 많은 1위 지역인데요. LA는 2위에서 7위까지를 차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땐 교통체증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아침 통근 시간,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 전국에서 9위에 해당하는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They destroyed so many neighborhoods to build it, and yet people still can't get anywhere. Yeah, I give myself about an hour and a half to get to work.
전국 고속도로 이용자 연맹에 따르면 링컨 터널의 경우 연간 지연 시간은 340만 시간, 재산 가치로 환산하면 8,7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연간 지연 시간 300만 시간, 재산 가치 8,200만 달러입니다. It is getting worse over time. Certainly between 1982 and today, there's a lot of studies that show that traffic that once was just in LA is now worse than what LA was like back then in dozens of cities around the country. 한편 미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은 시카고의 90번 도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지연 시간만 1,690시간입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모두 9개 구간이 50위권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인 미셸 변호사가 LA 수프리어 코트 판사직에 임명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항소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리 에드먼드 판사 후임으로 미셸 변호사를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미셸 판사 임명자는 지난 14년간 LA 카운티 국선 변호인으로 일해왔고 한때 UCLA 로스쿨에서 형사재판 변호를 강의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이 11월에 폭설이 쏟아져 교통 대란을 겪는 등 몸살을 앓았습니다. 시카고에 내린 이번 첫눈은 1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에 눈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최대 46cm가 내린 곳도 있는데 11월에 시카고에 내린 눈으로는 120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Seems like we're setting records this year. I can't remember an early snow as heavy as this one.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등에서 모두 691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미 기상청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걸어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기온이 10도 가까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베이징을 강타한 폭설이 눈이 잘 오지 않는 남쪽의 허난성, 산시성을 덮치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아마존 창업자가 민간 우주 여행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여행사가 시험 발사한 로켓이 수직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선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욕 박대서 특파원입니다. Command engine start. 2, 1. Ignition. 어제 발사된 무인 우주선 뉴 셰퍼드호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 우주 여행사 소속입니다. 로켓은 100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12,000 feet. 5,000 feet. Engine starting. We have thrust. Touchdown. Engine stop. 발사 8분. 로켓은 발사 지점으로부터 불과 1m 떨어진 곳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발사 때 원형 그대로여서 재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베조스는 우주선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우주 개척 분야의 혁명적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we're going to fly this vehicle many times. And then when we're highly confident in it, we're going to start taking people up into space with it. 이번 성공으로 민간 우주 여행 분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등이 민간 우주 산업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지난해 버진 항공사는 우주선 시험 발사에 실패해 조종사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대선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TV 토론회에서 호평을 받았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불과 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내에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미 아이오와주에서 지난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테드 크루즈 후보가 2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1위를 고수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는 2%포인트 격차에 불과합니다. 크루즈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무려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보수 세력의 표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쿠박의 이민자 부모를 뒀으면서도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 대응한 점, IS, 즉 이슬람 과경 무장단체 격퇴를 위한 지상군 투입,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 공화당 내 강경 보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입니다. The Obama-Clinton plan to bring in tens of thousands of Syrian Muslim refugees to America is utter lunacy. 실제로도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42%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했던 벤 카슨 후보는 18%를 얻는 데 그쳐 3위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딴 말실수를 열거하면서 이제는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공화당 내 대선 경선 구도에서 절대적인 강자는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6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